(2024년 10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우리의 오랜 고민은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였죠. 문재인 같은 정권은 돈을 퍼주고 설설 기어서 그리고 거의 투항하는 형태로 지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일부 강력한 보수 세력은 싸우자 그랬는데 사실 싸우는 것도 부담스럽죠. 자, 핵을 가진 북한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상대로 그 정권을 무너뜨려서 통일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같은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나라를 살펴봐야 됩니다. 핵을 갖고 있는 러시아,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핵 강국이죠. 그러한 러시아를 상대하는 미국이 참여하고 핵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도 참여하고 있는 나토가 어떻게 러시아를 상대하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토는 전장정보 수집 활용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어떻게 싸우는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 체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에 가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표입니다. 이제 이 체제에 가입해서 우리가 핵 국가를 다루는 방법,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재래식 전쟁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핵 전쟁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다 자세히 알게 된다면 김정은 정권 와해 공작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 이름은 마르크 리터라고 합니다. 이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선인민군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라는 정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러시아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를 서로 엮어주고 있다.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어 놨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면서 이제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 규범 기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러한 규범을 갖고 서방 세계가 뭉쳐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깨려고 하는 게 러시아, 북한이죠. 그들이 깨려고 하게 되면은 유럽의 질서가 흔들리고 동아시아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가겠다. 이 과정에서 나토 회원국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대표단을 보내달라라고 하니까 보내겠다라 그랬고요. 그리고 나토가 운영하고 있는 전장정보 수집 활용 체계를 가입하겠다. 가입을 서두르겠다 그랬습니다. 이 나토가 하는 전장정보 수집 활용 체계는 영어로 BICES라 그럽니다. 풀네임이 Battlefield, 전장이죠. Information, 정보, Collection, 정보 수집이죠. Exploitation System, 활용이죠. 이거는 작년 7월에 나토 및 파트너국 회담에 윤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리투아니아에 갔었죠. 리투아니아는 과거 소련을 이루었던 15개 공화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 리투아니아는 독립해서 그 후 러시아가 만드는 CIS에 가입하지 않고 미국이 만든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침공을 항상 염려하죠.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가서 그때 BICES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근데 아직 참여를 못한 모양이죠. 이제 가입을 서두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도 윤 대통령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펼치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나토를 중요한 파트너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BICES 가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BICES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핵을 가진 러시아를 상대하는 나토 국가들의 전장 정보, 전쟁터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핵을 가진 러시아이기 때문에 핵 정보도 왔다 갔다 합니다. 러시아가 어떤 핵을 갖고 있고 어떤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고 어느 전쟁터로 어떤 무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이 동맹국들은 서로 교환하는 거죠. 뭐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도 자기 정보망으로 구할 거고 그런 정보들도 올라오고 다 올라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이 동맹국들이 올린 정보를 다 미국도 자기네 정보를 주면서 동맹국들이 정보를 받아갖고 다 들여다보죠.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지소미아라고 일본하고 군사정보 서로 교환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걸 반일 파리하는 문재인 정권이 파기하니 어쩌니 하고 하다가 파기는 못하고 그대로 끌고는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도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의 사 위성이 청진항에 들어온 러시아군 함정 사진을 찍었죠. 우리가 현재 군사정찰 위성 2개, 아리랑 위성 뭐 이렇게 3개 정도, 3개인가 4개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일본도 군사정찰 위성 한 4개인가 돌리고 또 다목적 위성이 있습니다. 우리 위성이 못 볼 때는 일본 위성이 보고 일본 위성이 못 볼 때는 우리가 봐갖고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토 국가들과 하게 되면은 이 러시아 정보를 포함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죠. 뭐 봐야 싸울까입니까? 이 싸움질을 하려면은 눈이 좋아야 되잖아요. 눈이 좋고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주먹이, 그다음에 팔다리잖아요. 주먹 팔다리만 있고 눈에 안 대치고 싸우라 그러면 코피 터지게 깨지죠. 네. 이러한 BICES 시스템에 가입하겠다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현재 미국과 한미 핵협의 그룹하고 미국과 이제 그 핵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BICES망으로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북한을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자, 같은 날 우리 외교부 김홍균 차관 1차관이 주한 러시아 대사 지노비에프를 불러서 지금 북한군 파병을 러시아가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협력 중단하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초치한 거죠. 조금 더 지나면 제가 그전부터 그랬습니다. 러시아 대사 쫓아내라고 자꾸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푸틴이 들어가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고 그리고 북한산 무기를 나진항에서 실어서 마리아호 같은 그런 배에 실어갖고 블라디보스톡 서동쪽에 있는 두나이항으로 싣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을 그렇게 도와주는 러시아 대사를 쫓아내라 그런 주장을 했는데 오늘 쫓아내지는 않고 불러서 야단을 치는 초치를 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잘 듣고 갔다는데요. 이 친구 지노비에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통입니다. 러시아 외교부에는 동북아시아를 담당하는 즉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몽골을 담당하는 제1아주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따로 담당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대사관에 러시아 공사를 거쳤고, 이 제1아주국 국장을 지낸 다음에 대한민국 주재 대사로 왔죠. 그가 제1아주국장 시절에 타스통신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2022년인가?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회담에서 한미일 협조를 강조하고 하니까, 그것이 새로운 위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북한과 한미일 간의 군사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부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죠.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대사는 한국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뒤 수출 제한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국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손실을 입고 시장을 잃고 있다. 아직은 양국이 비자 면제제를 하고 있지만 양국 간에 오가는 비행기 노선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한국을 상당히 아시아를 많이 아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를 불러서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이 야단을 쳤습니다. 한편 이제 러시아의 크렘린군이 우리를 얘기하면 용산 대통령실이죠.
그 대변인들은 매일 이제 기자 브리핑을 가집니다. 이 기자 브리핑이 정부 공식 발표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1,500명 갔다. 이미 가서 어느 기지에 있다 공개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크렘린궁 대변인은 특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해서는 국방부한테 질문해라. 나는 모르겠다. 답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에 파병했다라고 한국 정부는 밝혔지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모르겠다. 갔다면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순된 정보가 많아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아주 가까운 이웃이고 파트너다. 이 협력은 삼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한국은 우리를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협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북한하고 협력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은 나토와 BICS를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이제 살상무기를, 이제 공격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슬쩍 비쳤죠. 지금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무기는 현재 이제 코뿔소라고 하는 지뢰 제거 장비 정도만 제공했고, 공격무기는 직접 제공 안 했습니다. 공격무기로 될 수 있는 게 포탄인데, 포탄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갖다 놓은 와사탄을 가져가고, 그 와사탄을 우리가 채워놓는 형태로, 빙빙빙빙 돌아가는 형태로 이제 그건 뭐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직접적인 무기로는 준 적이 없는데, 지금 K2 전차보다도 K9 자주포가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예요. K9 자주포하고 천무입니다. 천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미국이 하이마스를 제공했어요. 하이마스는 미국판 방사포인데 작은 방사포야. 그거는 바퀴가 달린 거에서 쏘는 거예요. 트럭에서. 그거보다 센 게 미국의 MLRS입니다. 그거는 더 큰 로켓 발사 시스템이죠. 그 MLRS에 견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천무입니다. 그리고 하이마스에 견주는 게 이제 구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룡은 지금 구식이라고 안 쓰고 천무를 하는데, 천무가 미국의 MLRS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의 하이마스를 줬다가 최근에 MLRS를 줬나? 근데 사용처를 러시아 본토는 때리지 말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만 때리는 대로 한정했습니다. 이 MLRS가 발산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해요. 쉽게 말하면 K9 자주포 12발을 동시에 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 천무가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의 MLRS랑 성능 차이를 보이면서, 가격 차이도 보이면서 굉장히 주목을 끌 거고, 그다음에 K9 자주포가 가게 되면 미국 포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굉장히 평지라서 미국의 에브람스, 그다음에 영국의 챌린지, 독일의 이제 레오파트 이런 전차들이 갔는데, K2 전차도 가면은 우리나라 전차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써보니까 이 진흙지대를 잘 통과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럼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많은 무인기를 띄우고, 예, 전투기를 띄우는데 전투기 잡는 천공왕. 그다음에 쟤네들이 북한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고 있죠. 지금 또 북한은 자국산 방사포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사포나 이스칸데르가 날라왔을 때 막을 수 있는 게 우리 천궁2입니다. 지금 패트리어트 팩2, 팩3 시스템을 좀 제공받아서 막고 있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싸고 한 게 천궁2죠. 천궁2가 들어가서 많이 막아주면 국제적으로 야, 가성비 좋구나 해서 한국이 방산이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뭐 천궁2는 방어무기니까 당장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북한이 제일 웃기는 거는, 북한이 핵을 가진 나라잖아요. 핵을 가진 나라는 일종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기 군대를 다른 나라 군대로 위장해서 전투에 참여하도록 병력을 팔아먹습니까? 자, 이렇게 팔아먹은 거를 러시아 군대로 해갖고 올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오게 되면 우리 정보기관들이 나서서 귀순 공작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귀순하게 해, 우크라이나랑 같이. 그래서 이 주체의 공화국에서 핵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민군을 팔아먹었다는 걸 공개를 해야지. 그런 사실을 북한 전역에 삐라로 뿌려서 반수령 데모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팔아먹은 김정은, 네, 와해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핵을 그러면서 북한이 그러면 핵을 쏘겠다 어쩌고 할 텐데, 러시아도 지금 핵을 쏘겠다고 많은 위협을 가했지만
막상 못 쏘잖아요. 쏘려고 하게 되면 아까 나토가 돌리고 있는 BIC 시스템이 전장 정보를 다 보고 있고 미국의 ICBM 발사 추적하는 미사일인 스브리스 같은 게 쭉 보고 있으니까 보는 순간에 미국이 때릴 수 있으니까 못 쏘는 겁니다. 핵을 가진 소련이 1991년 붕괴하듯이 핵을 가진 러시아가 또 한 번 붕괴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에 핵을 가진 북한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잡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동 장비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핵을 가진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잘 봐서 북한을 상대하는 데 활용하고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이 러시아군의 일부로 참여한 그 창피스러운 사실을 낱낱이 공개해서 북한을 뒤흔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그전부터 주장해온 것들을 지금 하나씩 실행해가는 것 저는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